먹고 살기 위한 경제 이야기, 먹살 경제. 미주 한인들의 먹고 살기 위한 경제 이야기, 먹살 경제 시간입니다. 김 사장님, 오늘 어떤 내용 전해주시나요? 사랑스러운 따님과 함께 한국에 방문하고 계신데 사찰에서 템플스테이도 하고 또 연세대 학당에서 네. 입시학생으로 또 프로그램에도 들어가는데 페이스북 보니까 무슨 뭐 에어컨이 안 되는데 이렇게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 들었는데 어떻게 그 해결이 안 되나요? 그 전기 문제인데 전기 문제 한국 사람들 잘 고치지 않나요? 6월 25일 날 그 기숙사에 들어갔거든요. 그런 첫날부터 에어컨이 고장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당연히 고치겠지 그까짓 거. 저는 그 다음 날은 에어컨이 고쳐졌고, 아무 문제도 아니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다음 날은 고쳐져. 그럼 걱정하지 마라 이러고 있었는데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안 고쳐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늘이 12일째인데 여전히 안 고쳐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한국이 폭염 때문에 뭐 주의보가 내리고 지금 야단이 났는데 어떻게 지냈냐 그랬더니 선풍기 한 개씩을 줬다는 거예요. 방이 지금 17개 룸에 그 에어컨이 나갔거든요. 그럼 한 그게 지금 방에 평균, 다 국제 학생들이죠. 외국에서 온 그렇죠. 학생들. 네. 400명이 나 왔대요. 이거 진짜 참. 야, 심각하죠. 국내인들이면은 그걸 이해를 하겠지만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나름대로 손님이나 마찬가지고 앞으로 여기에 머물다 가서 여기에서 있던 일들을 이제 자국에서 이야기를 할 사람들인데 대사나 그럼요. 마찬가지인데 네.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네요. 네, 지금 에어컨이 12일째 지금 고장나 있는 상태고, 또 선풍기를 한 대씩을 줬는데 그것마저도 뭐 회전이 안 되고, 또 어떤 방에는 아예 망가져 있고, 또 침대 위에서 벌레가 나와서 컴플레인을 하니까 그 스프레이 약 그냥 쫙 뿌리면서 침대 위에서 그냥 뿌렸으니까 그냥 거기서 자라고 이렇게 하고, 또 뭐 문이 망가져 가지고 문이 이제 딱 닫히면 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열쇠 키가 망가져서. 그러니까 애들이 또 문이 닫히면 못 들어가니까 그 문 사이에다가 그 페트병을 끼워 가지고 열어 놓고 다니는데, 얘네들이 그 귀중품이 많을 거 아니에요. 돈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귀중품을 자기 몸에다 지니고 다니는 거예요. 어떤 애들은 수업이 5시에 끝나는 애도 있다는데 하루 종일 이 불편함, 고통. 그래서 지금 컴플레인을 해도 거기 관리자가 영어를 못하니까 또 못 알아듣고, 얘네들은 한국말을 못하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지금 제가 거주하는 곳이 분당이잖아요. 네. 성남시예요. 그런데 집 밖에만 나가면은 무슨 여기가 어디이지? 나는 어디지? 막 이럴 정도로 펼침막이 아주 이 온 동네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어떤 자고 일어나면, 펼침막이에요? 네,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지금 한겨레, 충청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한겨레에서 취재한 걸 보면은요, 제가 나가서 봐도 무지하게 많은데 도대체 얼마나 많은가 이렇게 취재한 걸 보니까, 성남시청 정문을 중심으로 성남대로로 이어지는 왕복 6차로 인도에는요, 지난 2일, 그러니까 7월 2일 오후에 내걸린 펼침막이 모두 50개였는데 지금 더 많아졌을 수도 있어요. 길이 250여 미터의 도로 양옆으로 이중으로 걸린 펼침막 때문에 인도로 걷는 사람이 보이지 않을 정도래요. 음, 그리고 음. 거리에 아주 빼곡하게 아주 이중 삼중으로 되어 있어요. 사진 한번 보세요. 네, 저 앞뒤로 뭐 위아래로 막 걸려져 있죠. 신상진 시장님, 맞아요. 뭡니까 이게? 이분이 성남시장인데요. 네. 이게 1주년, 취임 1주년 기념이라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빽빽한 거 봐요. 이 펼침막을 건 단체도 아주 각양각색이에요. 지자체 예산을 지원받은 관련 단체는 물론이고, 그 밑에 보면은 뭐 궁금백발전협의회, 성남시 요인회, 성남시 세목회, 성남시 부정선거 부패 방지대, 부동산 적폐청산, 성남지부, 성남의 힘 성남지부 등 뭐 평소에 듣도 보도 못한, 뭐 존재조차 알려지지도 않은, 모르는 이러한 생소한 이름의 단체가 상당하다는 거예요. 시장 취임 1주년 축하한다는 내용인데 이거 너무 시민들이 좀 어이없어 하고 있어요. 그 전에 시장, 이재명 시장이나 뭐 은수미 은수미? 시장 때는, 네, 아무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데 너무 어이없고. 뭐 또 용비어천가도 아니고 이게 뭐야? 진짜 아우, 용비어천 막인가 보다. 용비어천 막. 찬양하라고 그냥 강제로 하는 것 찬양하고 같은. 막 아, 단체 이름 내고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서 뭐 받아 먹고. 그런가 봐요. 이게 또 더 막 사람들이 황당하다고, 정말
짜증난다, 화난다 하는 게 뭐냐면 지난 4월에 그 분당 정자교에서 붕괴 사고가 일어나서 시민이 2명 사망했거든요. 이거 분명히 그 시장을 비롯해서 그 공무원 잘못이잖아요. 관리 잘못해서 사람이 죽은 거 아니에요. 길에서 그냥 갑자기. 근데 바로 그 지점에다가 펼침막을 떡하니 올려 있는 걸 보고 이 그 시민, 개새끼들은 정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사과나 네. 이거보다는 이거를 막으려고 하더라고 요새는. 아유, 그러니까요. 이거는 인간 이하의 짓이에요, 솔직히. 양심이 없어요, 양심이. 자기들의 네. 권력이나 요 힘으로. 예, 이익에 혹시나 해가 갈까봐 광고하고 선전하고 막아버려. 네네네. 이건 정치 단체라든가 비영리 단체라든가 할 짓이 아니고. 지금 다들 좀 원성이 높아요. 그 분당의 맘카페 뭐 인터넷 동호회에서도요. 여기가 무슨 시골 이장님 뭐 생신 축하냐. 생신 축하도 이 정도는 안 하잖아요. 몇 개, 한두 개만 걸지. 이거를 걸어놓지. 그리고 뭐 또 얼마 전에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 뭐 이런 분당에 심각한 사고들이 있었는데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잘했다고 이 짓거리를 하냐 지금 지금. 이태원 사고 뭐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다 막아버리잖아요. 누르고 막고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진 사람 하나도 없고. 아유 진짜. 더욱 뻔뻔하게 나오는 거 이제. 더욱 뻔뻔하게. 네. 아 그리고 저 펼침막들이 공짜냐고요 지금. 다 자원 낭비에다가 이런 거 진짜 어디 썩지도 않는 거 지구 오염시키고 돈 낭비하고 아주 꼴 보기 싫은 짓이지 않습니까? 김도하님, 안녕하세요. 예, 오늘 태바님이 예, 사정이 있어가지고 앞부분만 먹살경제하고 약속이 오늘은 있어서 또, 갔습니다. 예. 네, 특별 게스트로 냥이님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먹살경제 구경 왔어요. 아, 예. 뭔가 냐옹냐옹 하는 듯한 그런 톤 같아서 참, 좀 상큼하다 그래야 될까? 좀 새롭네요. 팀장님, 저번에, 얼마 전에 팀장님 농장에 초대 손님 있으셨죠? 예, 예, 예. 자, 조금 아까 태바님이 말씀하신 게, 따님이 연세대, 국제대학원에 지금 어학연수로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외에서 이렇게 학생들이 와서 있는데, 에어컨이 고장났잖아요. 기숙사에. 세상에. 이 날씨에. 그래서 굉장히 고생하는데, 주만이네가 지난 주말에 우리 염소 농장에 와서 함께 지낸 즐거운 사진들을 먼저 잠깐 빨리빨리 보여드릴게요. 즐거웠던 순간들. 어떻게 즐겁게 보이나요? 굉장히 더울 것 같아요. 호수에 가서 이 카누를 같이 탔습니다. 이 고등학생들 같이. 예. 그리고 이거는 이 아빠하고 저하고 호수 한가운데 있는 분수대 앞에서 이렇게 또 카누를 타고 찍었어요. 근데 길거리에서 보는 분수대는 그냥 하얀 그 분무만 보이지 않습니까? 뿌연 거? 예. 가까이 가서 보면 이게 떨어지는 곳에 또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떨어지는 것. 이거는 카누를 타고 가까이 가야만 보이는 거예요. 타는 데는 보통 어느 정도 가격이 되나요? 아니, 내 카누를 가지고 그냥 탄 거예요. 제가 카누가 어머나, 있어서, 김 사장님 카누도 있어요? 예, 저 카누는 저희 겁니다. 제가 갖고 있는 거를 가지고 가서 탔어요. 와, 예, 마음껏 탔죠.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제 한참 잘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주만이네 부모님이나 저나 이렇게 고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이제 한참 잘하는 친구들이라 이 스테이크를 구워줘야 되겠다 해서 이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롱립 파인 트리 있죠? 긴 잎 솔나무. 솔방울이 엄청나게 커요. 그것과 어크 트리, 갈참나무로 해가지고 맛있게 이 스테이크를 구워줬습니다. 아주 맛있게 잘 먹었어요, 이 친구들이. 자, 이렇게 NC 김 사장이 맛있는 거 이렇게 핫도그도 독립기념일이니까 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농장에 지금 아직 전기가 완전히 공급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발전기를 사용하려고 계획을 세웠죠, 제가. 그래서 내려오시라. 괜찮다. 발전기가 있다. 그래가지고 일요일 아침에 이 발전기를 틀었더니 잘 돼요. 근데 조금 쓰다 보니까 이제 개솔린이 다 돼서 개솔린을 더 꽉 넣고 다시 시동을 걸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새 발전기 아닙니까? 거의 1000불짜리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미우새 방송하면서 만든 유명한 말이 있어요. 에어컨은 여름에 고장난다. 소설 제목이나 비슷한 건데
이 태바님네 그 따님도 지금 연세대 학생 그 한참 여름에 더울 때 에어컨 고장나서 그 고생하고 있고 나는 뉴저지에서 이렇게 가족들이 귀한 손님이 오셔가지고 시원하게 이 발전기를 이미 테스트 다 했고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아침까지도 다 켰고 두 번째 다시 켜려고 할 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새 건데도. 아, 정말 엄청나게 당황했고 정 안 돼가지고 예, 농장 집에서는 너무 안 되니까 저희 집으로 그냥 데려왔습니다. 너무 더운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항상 특히 장비 같은 거 움직이는 기계 같은 거를 살 때는 처음에 샀을 때 이 시리얼 넘버하고 다 적어 놓고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그 레지스트레이션도 다 해야 되겠어요. 귀찮아도. 왜? 어떤 일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그날은 도저히 못 고쳤습니다. 노는 날이라. 일요일 날 뭐 어떻게 해요? 결국 월요일 날 찾아보니까 이 제네락이라고 하는 이 발전기 만드는 회사에 그 공인받은 딜러 어소라이즈 서비스 센터가 있어서 결국 수요일 오늘 아침에 이 엄청나게 무겁거든요. 200파운드예요. 혼자는 도저히 못 올려요. 그래서 그 에드 형님 불러다가 가서 고쳐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워런티는 되기 때문에 다행이긴 한데 이러한 에어컨이라든가 기계 장비 사실 때 항상 하여튼 시리얼 넘버 적고 레지스트레이션 잘 해서 언젠가 이게 갑자기 안 될 수도 있다. 새 거라도. 이런 생각을 항상 해야 되겠어요. 요즘같이 살인적인 더위에 이런 거 고장나고 하면은 다른 방법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정말 굉장히 곤란해지죠. 예. 혹시 그 양희님은 이런 경우 없으셨어요?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뭐 냉장고나 뭐 정수기나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가전제품들을 샀는데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나 뭐 LG전자나 뭐 이런데 뭐 청원 아이스 뭐 이런데 전화해가지고 아이고 안 되는데요. 그러면 주소 드리고 뭐 몇 동 못합니다. 몇 시에 갈게요. 그래서 고치러 오고 서비스 회사가 오고 그러는데 미국은 뭐가 워런티가 있고 뭐 개런티가 있고 그냥 뭐 좀 힘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저희 집 냉장고 고장났다 그러면 야 저거 저희가 홈디포에 샀으니까 홈디포에 가져가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난감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 결국은 인건비가 비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가 하면 전자제품은 싸고, 예를 들어 뭐 조그만 뭐 집에 창문을 다는 에어컨 같은 거 요즘 싼 거 한 150불이면 되는데, 그 고장이 나면 사람 부르는데 150불 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음, 그럴 경우는 그냥 버리고 새로 사는 거죠. 그리고 음, 보통은 manufacturer warranty가 한 1년 정도 되기 때문에 1년 안에는 가져가면 또 바꿔주고 그렇게 하고. 예, 근데 막상 그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그렇죠. 찾기도 힘들어요. 어디다 전화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럼 그 찾는데 맞아요. 시간 무지하게 걸리고 또 막상 찾아서 전화해도 무한정 기다려야 돼요. 그 음, 그리고 워런티 레프리젠테이티브 얻을 때까지. 인슈런스가 또 예. 있는 거 아시죠? 집안에 있는 워런티 인슈런스가 이런 웬간한 그런 예를 들어 뭐 워셔, 디시워셔 그리고 또 이렇게 드라이어 아니면 레프리저레이터 이런 것들이 다 그 워런티 인슈런스 전에 지금은 저는 안 들고 있는데 그냥 하우스 인슈런스만 들고 있는데 그런 거가 뭐 한 달에 한 50불씩 계속 내면 예를 들어 그 뭐 예를 들어 100불 정도의 다운 페이먼트만 하면 나머지를 커버하거나 그런 거가 또 있더라고요. 예, 전에 그것도 예, 복잡해요. 그래도 내가 그 테크니션을 맞아요. 찾아야 더웠을 되고, 때는 예, 그 전화를 해야 되고, 또 기다려야 되고, 어포인먼트 해야 되고,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계 샀을 때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매뉴얼북 같은 거 다 챙겨놓고,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길 때 어디로 줘야 되나? 어느 웹사이트 가야 되나? 이런 것 정도는 특히 중요한 거 있잖아요. 덥거나 춥거나 냉장고 같은 거. 네. 이런 거는 막 정말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음. 거는 진짜 잘 챙겨놔야 되겠어요. 평소에. 이번에 아주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네. 양희님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이제 미국의 그런 가전제품 뭐, 저 뭐 카메라도 몇 대 버렸거든요. 고장이, 쓰다 보면 고장이 나는데, 이걸 고쳐 쓰고 싶은데, 뭐 새로 사면 또 되긴 하지만, 이게 되게 아깝잖아요. 뭐 조그만 적촉 불량이 이렇게 뻔한데도 이걸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이 소비를 뭐 좀 권장하는 사회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살면 정말 그런 뭐 좀 고장나면 고쳐 쓰고 싶은데 그냥 버리게 되는 경우가 좀 허다한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조금 우리 지역 소식 하나만 전하고 먹살경제를 이렇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지역 소식입니다. 우리 더람에 울프스피드라는 반도체 회사가 있어요. 울프스피드. 지금 반도체 전쟁이지 않습니까? 반도체가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미중 경쟁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반도체 생산 둘째 기업이 울프스피드인데 이게 지금 노스캐롤라이나에 있습니다. 그게 오늘 들어온 소식입니다. 이 울프스피드가 일본 레네사스 엘렉트로닉스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20억 불 상당의 생산 계약을 체결했어요. 오늘. 지금 채담 카운티라고 있죠? 우리 세발차님은 잘 알죠? 캐리 옆에서 조단 레이크 쪽으로 가면 채담 카운티죠? 네. 거기에 지금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데 이제 이 20억 불짜리 체결을 했으니 앞으로 10년 이상은 그걸 쫙 이 주문 생산을 계속 하면서 유지할 수 있고 뭐 20억 불이라는 돈이 딱 들어와 있으니까 자금 딱 확보돼 있고 이래서 오늘 울프스피드 그 주식 가격이 15%나 껑충 뛰었습니다. 하여튼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사시는 분들 이런 소식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네요. 어떤 분은 좋다고 할 거고 어떤 분은 야 반도체 혹시 이거 공에 나오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하여튼 울프스피드는 기존의 전통의 SI 실리콘 반도체가 아니라 산소를 집어넣은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를 쓰고 있기 때문에 효율성도 높고 높은 온도에서도 작동할 수 있고 장점이 굉장히 많은 조금 하이텍 반도체랍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 요 회사 이름도 좀 보시고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이런 게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337화 먹살경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